1층에 있는 라센느 디너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롯데호텔 라센느는 신라호텔과 웨스틴 조선과 더불어 한국 3대 호텔 뷔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어마무시하기도 합니다. 주중 저녁 정상가는 성인이 19만원인데요. 네이버 예약으로 들어가 보시면 1부제인 평일은 10%, 2부제인 금토일은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정가를 내리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할인을 받는 기분이라서 또 기분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라센느를 다녀왔는데요. 여전히 한 끼 식사 가격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잡설은 뷔페를 많이 먹는 방법, 이날의 저희 전략 및 라센느 내부 구조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물론 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4분 18초로 넘어가셔도 좋고요. 이건 이날 가기 전 작성했던 전략표입니다. 보통 이런 뷔페를 갈 때 사람들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을 먹는 그룹으로 딱 적당히 배부른 만큼만 덜어 먹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가성비 계산형 그룹으로 아득바득 음식을 위장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전략표까지 작성하는 저는 가성비를 생각하는 그룹이고요. 전략을 짜기 전에는 단순하게 배가 채워지는 원리가 유리병에 돌 넣는 거랑 같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요. 궁금한 건 구글에 물어봐야죠. 뷔페 많이 먹는 법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블로그 중 아무 곳이나 들어가 보면 단계별로 뷔페 많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역시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블로그랑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뷔페 많이 먹는 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1번, 빈속으로 가지 않기. 갑작스럽게 빈속에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돼 쉽게 배가 부르답니다. 2번, 식사 전 스프 조금 먹기. 간이 약간 삼삼한 스프로 위벽을 보호해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3번, 차가운 요리에서 따뜻한 요리 순서로 뷔페 즐기기인데요. 이유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4번으로는 식사 중간 키위, 파인애플 먹기. 키위랑 파인애플이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5번, 무리하지 않고 절제하며 담기. 결국 모든 건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고 고급진 음식을 보면 확실히 절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고려해서 한 장의 커닝 페이퍼를 적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 준비는 끝이 났고요. 하드웨어 준비를 위해 라센느 식당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다녀온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전체적인 구조는 생각이 잘 안 나지만요. 관심이 가실 만한 음식들 위주로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좌석은 어디로 배정받을지 약간 랜덤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있던 좌석을 기준으로 바로 맞은편 식탁을 넘어서면 양갈비, 킹크랩, 랍스타 등 메인 메뉴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붉은 화살표를 따라 내려오시면 안심 살치살 스테이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알려진 메인들은 다 보신 거고요. 다시 새로운 접시를 들고 화살표를 따라 입구 방향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여러가지 사시미와 단새우, 스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녀온 24년도 9월 기준이고요. 라센느는 처음이라서 구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센느 이야기인데요. 이날 호텔을 약간 일찍 도착해서 호텔 내부 구경을 좀 했어요. 사실 크게 볼 건 없었고 좋은 호텔인 만큼 깔끔하고 특유의 향이 좋았습니다. 라센느는 1층에 있고요. 32층에 있는 토림, 저기도 더들리 형님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언젠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센느 입장줄은 25분 전부터 서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15분 전에는 직원분이 두 줄로 서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두 줄이라 그런지 빨리 입장을 하긴 했어요. 이벤트로 나오는 웰컴 드링크,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9월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음식 이야기인데요. 200가지 요리가 있는 라센느인 만큼 정말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략표를 잘 짜왔었죠. 오늘이 첫 접시인데요. 앞서 세운 전략들이 무색하게 맛있어 보이는 재료들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너무 웃겼던 포인트는 친구도 똑같이 맛있는 거부터 가져왔네요. 방금 마지막에 살짝 보인 거에서 부족해서 이만큼 더 가져온 거면 전략을 왜 세웠나 싶긴 합니다. 다시 오늘의 첫 접시로 돌아와서 양갈비는 엄청 부드러웠어요. 숄더렉 쪽 부위인 듯 했습니다. 양고기는 양이 1년 미만일 때 잡냄새가 덜하고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의 양을 램이라 부르고 1년 이상의 양을 머튼이라고 해요. 어쨌든 잡내가 없고 부드러워서 맛있었습니다. 소스는 홀그레인보다 붉은 소스가 좀 더 제 스타일이었어요. 킹크랩은 추천입니다. 해치해서 먹기도 쉽고 수율도 좋아서 촉촉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킹크랩 맛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상 크랩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킹크랩 자체 퀄리티는 만족이지만 맛 자체는 새로울 게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랍스타. 랍스타 해체는 저렇게 포크로 짚고 당기면 쏙 빠집니다. 확실히 살에 결이 센 생물이라서 그런지
해체가 간편해서 여러 번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소스도 스위트 칠리 소스랑 갈릭 디핑 소스 둘 다 잘 어울렸어요. 근데 뷔페라서 그런지 크기가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추가로 이건 친구가 가져온 대게를 받은 건데요. 맛있었는데 먹는 공수를 생각해보면 비추이긴 합니다. 다음은 사시미랑 스시류. 다들 선도는 어느 정도 좋았어요. 스시는 연어, 오징어, 새우, 농어 총 4가지 스시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즉석에서 주문하면 원하는 개수만큼 셰프님이 꺼내주십니다. 회도 황새치, 참치뱃살, 농어, 연어회 총 4가지 종류가 있고 요청드리는 만큼 셰프님께서 꺼내주셨어요. 따뜻한 첫 접시 뒤에 먹는 차가운 음식들. 회들은 다 신선했는데요. 특히 참치뱃살이 해동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었어요. 이것만 3번은 리필 받은 것 같아요. 방어는 쏘쏘했습니다. 아마 바다가 덜 차가워서 지방층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긴 했어요. 친구가 넘겨준 베이징덕. 며칠 전에 크리스탈 제이드 베이징덕을 먹었는데 거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촉촉해서 맛있었습니다. 3번째 접시인데요. 이때까지 먹은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평소에 잘 못 먹는 음식들을 한 번 더 가져온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기 단새우는 조금 더 커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탕은 해선탕. 안에 여러 가지 해산물이 들어가는데요. 탕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사실 이날 짬뽕을 못 찾았는데 해선탕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전복 버터구이 코너에서 따로 요청하시면 주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수비드 체크살이 맛있었어요. 안심 스테이크는 단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번 먹기에는 배가 빨리 부른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요청드리면 바로 꺼내주셨어요. 수비드 체크살로 너무 부드럽게 잘 먹었습니다. 이 옆으로는 파스타, 피자, 라자냐 등 이탈리아 음식이 있는데요. 배만 채울 것 같아서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디저트는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요. 치즈는 꼭 미리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뷔페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종류가 많았는데 마무리 40분 전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리필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몽도 마찬가지고요. 튀김류도 마지막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2부 디너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리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 아이스크림 받는 코너. 블로그에서 봤을 땐 저렇게 컵에 아이스크림 받는 거를 따로 요청해야 된다고 봤었는데 요즘은 많이들 요청하셔서 그런지 아포가토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처음부터 저렇게 컵에 담아주셨어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음식 영상 찍은 것 중에 디저트가 제일 길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런 디저트들을 크게 안 즐기는데요. 그래서 더 둘러보다 영상을 많이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과일들도 여러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더 먹다가 배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당히 조절을 한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전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는 추천입니다. 향이 좋았어요. 이렇게 2시간의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테이블 간격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옆사람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긴 하더라고요. 또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돼서 한동안 위장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가지 음식으로 만족스러웠던 라세네였습니다.